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7일째인 오늘도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제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지만 붕괴 잔해물에 매몰돼 있어서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밤늦게까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대책본부는 그제 붕괴된 건물 27층 안방 쪽에서 실종자의 작업복과 혈흔을 발견한 데 이어 내시경과 육안을 통해 실종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된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몰된 곳까지 붕괴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실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실종자가 발견된 27층 잔해물을 걷어내는 구조 작업과 함께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상층부 수색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종자가 있는 27층은 콘크리트 더미 등이 쌓여 언제라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책본부는 바로 위층인 28층의 벽과 잔해를 뚫고 발견 지점에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추가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안팎으로 지지대 설치 등 보강 작업도 이어갑니다. 원활한 수색 작업에 쓸 건설용 리프트도 오늘 설치될 예정인데요. 리프트가 설치되면 장비뿐 아니라 구조대원들도 고층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수색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중대재해처벌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형사처벌을 피해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 이들 사고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등록 말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통해 별도 기준을 정한 영업정지 조항과 달리 등록 말소에 대한 법적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와 관련해서는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한 상황.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두 사건을 통합해 행정처분은 최장 영업정지 1년 8개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업 정지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기업이 이런 개발행위 아파트 짓지 못하도록 영원히 퇴출시키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언급했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5월 어머니들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주먹밥을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이명자 5월 어머니집 관장과 옛 전남도청 원형보건지킴이단 추혜성 씨 등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방문해 찰밥과 김치로 주먹밥을 만들어 전달하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49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정된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사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바뀐 코로나 검사가 시작된 첫날, 유승용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병원입니다. 의료진이 검체를 제출한 뒤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을 의뢰하는 대신 자가 검사 키트로 그 자리에서 시약 검사를 하고 15분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병의원에서 진단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뀐 건데 광주 23곳, 전남은 1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도 발급됩니다. 금방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 이제 조금 원장님들이 이제 뭐 의심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더 구별하기 더 편하게 판단이 좀 빠르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자가검사 키트 검체 채취실과 검사소가 따로 설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차로 배부한 자가검사 키트는 보건소마다 3,000개씩. 그런데 검체 용기가 한 봉지에 2개씩 담긴 2회분 세트입니다. 개봉 시 오염 우려가 있고 보관도 어려워 이 보건소는 우선 자체 확보한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코 안에 양쪽에 10번 이상씩 문질러 주세요. 충분히 묻어나오실 수 있도록. 스스로 검체까지 채취하는 말 그대로 자가검사여서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검사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잘 모르죠.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해주시는 선생님이 잘 해가지고 무사히 끝냈어요. 자가검사라고는 하지만 보건소마다 관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은 추가로 필요한 상황.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기존 PCR 검사 수요도 늘 수 있어 방역관리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0대 대선의 변곡점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광주 선대위도 어제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정치 쇄신안을 발표한 민주당이 하루 지나 광주에서 중앙선대위를 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민주정부 재창출에 광주와 전남의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여러 가지로 지금의 대선 정국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 대표 등은 회의 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수습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광주 방문을 앞두고 지역 재야 원로와 시민사회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4박 5일 일정 가운데 하루를 줄여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때문에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선명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반전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 후보의 광주 방문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와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포함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점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핵심 사업이라면서 서울 제주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이 조성되면 초광역 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안 지도읍에서 전남 최대 규모의 주민 상생형 발전 사업인 150메가와트 규모의 신안 태양광 발전산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신안 태양광은 지도와 사옥도 주민 3,040명이 전체 사업비의 4%를 투자했고 연간 1인당 44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발전 사업 수익을 받게 됩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5천만 원 상당의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전달 꾸러미에는 건강식품과 간식 등이 담겨 있으며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지역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순천만 달밤 야시장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정된 공연은 저글링과 마술, 서커스를 접목한 코믹 서커스와 요리 마술쇼, 불 퍼포먼스 등입니다. 광양시가 옛 광양읍 성터에 조성된 읍성 549의 문화공간 2곳을 위탁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공간은 빈터와 549 갤러리로 2곳에서는 예술작품 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목포사무소 보좌관의 성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분명한 처벌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 면직된 보좌관 A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의원실의 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목포 청호시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산대전은 전국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점에서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남에서는 청호시장과 광양 중마시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정욱 미술관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연구시설이 건립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욱 미술관에 미술작품 아카이브 보존 연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국공립미술관 등과 함께 해당 시설을 활용한 연구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0.5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서 영하 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는 포근한 편이지만 낮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공기는 많이 깨끗해진 편인데요. 전남은 오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까지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의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장성과 한평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 담양이 7도까지 올라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례는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8도, 여수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한낮 기온 4도, 강진 7도, 해남 5도로 해안 지역은 다소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월요일에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